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채로운 소식, 자, 화요일을 시작하면서 전달을 좀 드리고요. SK 하이닉스가 조금 지금 많이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 요 소식, 일단 제목부터 먼저 보면서 하나하나 여러분께 제가 전달 좀 드릴게요. 자, 시사저널 E에서 나온 소식이고요. 자, SK 하이닉스 중국 공장 딜레마, 구형 공정 중심의 피해가 막심하다. 지금 중국 공장이 어떤 지금 딜레마가 있는지 그 소식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투자자분들도 참고할 사항이 된다고 보고요. SK 하이닉스 혹시 투자하신 분들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소식 전달해 드리기 앞서서 삼성전자 여러분 조금 의미 있는 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잠깐 요거 좀 보고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삼성전자 일봉인데요. 58,000원, 59,000원 계속 지금 65,000원, 66,000원까지 찍고 지금 이제 약간 지금 숨고르기 하고 있는데 보시면 삼성전자 11선 타고 V자 체크가 이제 11선 인근이거나 11선을 깨거나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11선을 잠깐 깼다가 이제 위에 올라온 모습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11선을 타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선도 잘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상승 추세는 지금 아직 깨진 건 아니다. 변함은 없다라는 거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삼성전자 여러분 11선하고 21선 올라오는데 지금 조금 횡보를 할지 아니면 여기서 한 7만원까지 갔다가 좀 조정을 받을지 여러분 추세적으로 한번 요 차트적으로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렸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 그냥 한번 참고하십시오. 요것도 요즘 하도 댓글에도 2차전지 이렇게 많이 다시고 하셔가지고 머니투데이에서 주가 폭등 에코프로 BM 임원들 지금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요것도 참고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2차전지주가 지금 시세가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아직 앞으로 더 가기는 가겠지만 좀 단기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과열 구간에 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들고요. 지금 에코프로 본부장 매도했다. 그 다음에 계열사 임원들 지분 매각했다. 허태경 에코프로 AP 대표가 에코프로 VM 주식을 만주 매각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그런 소식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거 참조하셔가지고 보셨으면 좋겠고 2차전지를 투자하시든 안 하든 이 정도는 여러분께서 일단 내용을 알고 계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자, SK 하이닉스 보시면 중국 반도체 생산 시설 현황이에요. 우시, 다롄, 충칭. 낸드 플래시는 2021년도 그 SK 하이닉스가 참 건설한 게 아니라 인텔 걸 샀죠. 인텔 걸 샀는데 그때는 잘 샀다, 못 샀다 말이 많이 나왔는데 돌이켜보면 인텔의 신의 한 수였다. 인텔은 잘 빠져나간 거고 SK 하이닉스는 진짜 혹 붙인 거고 제가 봤을 때 제가 하여튼 그렇게 됐죠. 다롄은 지금 그래서 낸드 플래시가 이제 돼 있는 거고 디램 같은 경우 2005년부터 그 다음에 충칭 이제 후공정 2014년부터 지금 이게 시설 현황이고요. 자, SK 하이닉스가 중국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저수익 제품 중심으로 운영할 전망입니다. 저수익 이제 제품 중심으로. 그래서 미국에 지금 지금 첨단 반도체 장비 관련해 가지고 중국 반입도 많이 어렵고 기술 수준도 높일 수가 없는 상태로 가다 보니까 지금 참고로 중국 공장은 SK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디램 같은 경우에 생산이 한 40% SK 하이닉스 전체 생산량의 42%가 이제 중국이고 낸드 플래시는 20%를 차지할 정도로 사실 물량이 많아요.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중국 쪽에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피해가 훨씬 큰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첨단 공정과 기술 격차가 큰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메모리 시황에 불어나는 손실이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서 이런 첨단 공정이라든지 이런 기술 격차가 큰 제품을 해버리면 이게 결국에는 중국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훨씬 정도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현지에
생산 설비를 두고 있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수출 통제 1년 유예지 조치를 받았으나 올해 10월부터 장비 조달이 이제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올해 10월부터는 그전에는 1년 유예 조치 받았지만 어쨌든 올해 10월부터는 어려워진다.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가드레일 조항 때문이죠. 안전장치. 자,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자, 지금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은 우시의 디램 공장에서 10나노 중후반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10나노 중후반. 그 다음에 이제 인텔로부터 인수한 다렌의 낸드 플래시 공장에서는 96단하고 144단 낸드를 양산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디램은 지금 미세 공정이 적용된 12나노, 낸드는 수직 적층 기술을 활용한 200단 이상이 사실상 최선단 공정이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격차가 큰 상태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서 구형 공정의 이 범용 제품 중심으로 생산을 이어가면서 점차 향후에는 철수할 수밖에 없는 철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지금 업계에서는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중장기 수요 대응과 제조 거점 다변화를 위해서 미국의 패키징 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고요. SK하이닉스는 용인에는 지금 120조 원을 투자해서 차세대 메모리 생산 기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사실상 지금 거의 이제 국내로 최첨단 공정이나 아니면 이제 레거시도 마찬가지고 거의 이제 우리나라로 지금 다 돌리겠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요. 자,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첨단 장비 반입 유예 조치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당장이 또 가동을 중단하면 손실이 너무 크고 전 세계적인 공급망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두고 철수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중국 공장의 기술 난이도가 낮은 저수익 위주의 메모리 생산은 결국 SK하이닉스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수익이 안 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물량 비중이 높은 데다가 원가 효율화가 어려워져 생산성이 상당히 뒤처지기 때문인데요. 자, SK하이닉스는 이 메모리 전체 생산량 중에 디램의 40%를 우시 공장, 낸드의 20%를 이 다렌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 고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반도체는 중국 생산량이 워낙 이제 많아서 출혈이 심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디램은 이 식각 공정과 극자외선 EUV 이런 쪽에서 이제 걸리는 장비가 상당히 많고 낸드보다 설계 난이도가 높아서 고민이 훨씬 많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참고로 지금 SK하이닉스는 디램이 거의 한 40% 거의 반 가까이가 지금 중국에 가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고민이 상당히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점은 이거예요. 중국에 공장 많이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거기가 다 레거시 공정, 구식 공정으로밖에 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거기에 클린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나름 투자했는데 이제 구식 공정밖에 못 돌리게 됐다. 그런데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서는 EUV하고 지금 여러 가지 식각 공정하고 EUV 최첨단 장비를 지금 이제 국내 디램은 삼성전자는 다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언밸런스가 나는 거죠.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제 거기에서 지금 상당한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의 이 반도체 장비 수출 유예 조치 추가 연장을 위해서 지금 총력을 다해서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이건 근데 어떤 시간을 조금 더 생명줄을 조금 더 연장하는 것이지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중국에 두 가지 실책을 한 거죠. 자, 디램을 했다. 중국 공장에. 삼성전자는 발 빼기 쉬운 낸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실책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샀다. 이제 그 두 가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SK하이닉스가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